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오늘 역사적인 순간이죠. 20년 만에 코스닥 지수 1000을 다시 밟았습니다. 지금 다시 내주네요. 999.7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오늘 왔다 갔다 하긴 할 텐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뭐 어제 시장에서 저도 그 종가를 보면서 기대를 많이 해서 종가 역시 1000을 넘기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 그건 좀 아쉽게 불발이 됐지만 오늘 바로 아침에 1000을 돌파했습니다. 뭐 이미 뭐 언론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닷컴 버블 이후에 최초예요. 사실 예. 저도 굉장히 그때는 나이도 어렸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당연히 장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20년 만에 보게 될 줄은 생각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사실은. 예, 그때 3000 근처까지 그렇습니다. 갔으니까요. 사실 코스닥 지수가. 그랬던 부분들이 20년 만에 다시 재현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1월 효과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보통 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났던 것이 지금까지 이제 예년의 경우였는데 금년은 좀 달랐죠. 이제 금년에는 오히려 1월에 그 코스피 중심, 코스피 대형주 중심, 뭐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이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조금 이제 소외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한 지난주 정도부터는 흐름이 좀 달라진 것이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낙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대형주들이 오랜만큼 올랐고 사실 수급도 조금 이제 분산이 되는 확산이 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이슈라든가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기술주들의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배경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코스닥 시장에 조금 그 상승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그런 효과들을 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뭐 염두에 두실 부분들 우리가 이제 강세장이라는 어떤 그런 사이클에 접어들었을 때 먼저 항상 지수 관련주라든가 대형주라든가 시장 주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오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종목들이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지수의 상승률을 훨씬 더 그 넘는 이러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종목들이 조금 늦게 발동이 걸리고 물론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는 이미 지수 이상의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하지만 이제 많은 종목들이 지수 상승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뭐 우려라면 우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그 이러한 그 종목 장세를 주도했던 부분들이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개인들이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사고 LG화학을 사고 대형주들을 사가지고 이런 그 대형주들의 지수의 어떤 그 종목의 강세를 이제 가지고 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종목들도 올라가는 장이 좀 시작이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사이즈나 업종을 선택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균형감 있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대형주만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포트폴리오의 어떤 균형을 좀 맞추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루두루 보자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부담이고요. 뭐 기관이 팔다 보니까 외국인이 그 가치 따라서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 혹시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뭐 그 기관 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왜 이렇게 기관들은 매일 파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지금 기관들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샀고 오늘 많이 파는데 예. 굉장히 이례적인 매매예요. 이건 이제 그 어떤 선물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매매들은 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특히 기관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들의 매매에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에 몰두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뭐 기관이 판다고 해가지고 장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꼭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너무 몰두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저는 조금 이제 그 너무 환율의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시장에 들어와 주는 그런
시점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한 차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과 좀 맞닿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저는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더라도 2차 전지라든가 뭐 플랫폼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그러니까 수급 주체들의 동향을 볼 때 전체적인 물론 이 순매도를 했는지 순매수를 했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이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뭐 사실 최근에 가장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역시 플랫폼 관련해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사고 오늘은 조정을 받습니다만은 예. 좀 많이 샀었고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많이 샀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에 저는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매도 요 포지션보다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수급 분석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 주고 계신 거고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 보면 미국 쪽에서 뭐 흐름이 요즘 좋더라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가 됐지만은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 뭐 다우를 구성하는 종목 들의 한 5분의 1 그리고 S&P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페이스북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돼요.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거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다 몰려 있는데 사실 뭐 지난주에 넷플릭스 실적에서 봤듯이 상당히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미 나스닥이 그걸 반영을 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다우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은 나스닥은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어떤 반사이익이라는 측면, 이 부분이 역시 부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의 수혜를 크게 받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애플은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주당 순이익이 아마도 사상 최초로 1달러가 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런 주가에 이런 그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 저는 기존에 이번에 나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의 가이던스, 올해는 실적이 어떨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주거든요. 이 부분에도 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 향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만 하더라도 뭐 테슬라가 실적 발표한다 그러면은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주가들이 같이 올랐어요. 맞아요. 최근에는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보다는 요새는 LG전자라든가 뭐 이제 현대차라든가 이런 주가들과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연동되는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미국의 IT 기업들이 그 국내 주식에 주는 이런 그 영향력은 조금은 이제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닷컴 버블 때는 사실은 이제 닷컴만 들어 있어도 연관이 없는 기업도 막 급등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나타나지 않고 있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중해졌고 이제 분석 능력이 뛰어난 그 현재 구간입니다. 이제 기술주와 사실은 연동돼서 요즘 많이 움직이는 게 카카오 네이버다 보니까 반등세를 연출했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거든요. 이 두 종목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플랫폼의 경쟁력입니다. 최근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제 그 빅히트하고의 또 이제 주식 수합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움직였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뭐 이제 자회사들을 모아서 이제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그 오픈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최근에 뭐 엔소프트도 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새로 이제 그 런칭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는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경쟁력과 영향력이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는 가장 큰 그러한 이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초반에 초기 국면에서 언택트 붐을 타고 한 차례 크게 올랐다가 8월 이후엔 쉬었어요, 오랫동안. 쉬었던 부분들에 대한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오랫동안 쉬었던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도 좀 일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향후에 저는 이들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동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뿌려놓은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산하 자회사라든가 앱이라든가 뿌려놓은 게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수익으로 거둬들이는 시기예요. 수확의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경쟁력, 그리고 이제 수익의 어떤 그 증가, 이런 부분들이 동반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 네이버 카카오는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는 조금 이제 한번 이런 눌림목을 이용해서의 어떤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쉬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그 안에서 또 못 담았었던 것, 기회는 또 찾는 작업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반적인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탄력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네요. 코스피가 0.6%의 마이너스권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뭔가 이제 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지키려는 이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수급 상황이 조금 아쉽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차별화된 움직임으로 보셔야겠고요.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